그 법정 스님의 두개골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빻아가지고 스님의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의 그 무소유를 내가 소유한다. 그래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무소유하겠다. 종이를 사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종이 살 돈이 없어요. 쭈글쭈글해서 버린 거 이걸 가위로 오리기 시작했어요. 내 스스로의 가장 정직한 방법은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그린 거예요. 싸나운 그림일수록 붓질은 바람폈죠. 사람들은 이 속에 김고석이 그림에 비결이 있는 것을 몰라요. 배운 그림, 싸나운 그림, 부드러운 것은 싸나게 그려요. 그때 나는 살기 위한 몸부림 외에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었는데 그렇고 나서 안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출품했는데 그게 2등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아파트인가요? 아파트예요. 예. 그 100만 원 산 걸 받은 거예요. 대학 등록금 20만 원 할 때. 그래가지고 저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의 등록금을 한 학기는 싹 해결을 했어요. 돈이 있나 근데 이걸 출품하려고 해도 일단 산발이차라고 용달차가 있는데 이건 10사람이 돈을 내서 500원씩 내가지고 가면 돼요. 액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액자할 돈이. 액자가 없으면 그림 출품이 못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액자할 돈이 없고 두 번째는 야 이걸 내가 내기는 되는데 출품료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를 맹물을 먹어야 되고 설탕을 사다가 아침에 그 설탕물을 먹고 돈을 털털 털어가지고 돼지 저금통도 까서 했는데 뭘 만냐면 학교 앞에 가서 이 나왕 나무를 샀어요. 하나에 뭐 한 500원 정도 되는데 3개를 사가지고 못으로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바꿔보니까 그림하고 아파트하고는 안 어울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거기에 뭐 검은 낙하를 칠해야 된대. 그래서 화방에 가서 검은 낙하를 칠하려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낙하 한 병에 뭐 2,000원인가 그렇대. 아니 2,000원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는 500원인가 분이었고. 그래서 300원을 주고 말표 구대약을 샀어요. 헝겊을 주사다가 구대약을 바른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내가 말로 말하기에는 이것도 사치스럽게 정도로 이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종이를 사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종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그림 그리다가 쭈글쭈글해서 버린 거 이걸 가위로 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cm, 30cm의 종이들이 쪼각쪼각 모여서 수북이 쌓여 있어요. 이 종이는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이 달라요. 두께도 다르고 이걸 풀로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붙여서 이 종이를 만들어서 아파트 그림 크기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선생님이 와서 이게 뭐냐 이게 종이 색깔이 뭐냐. 나로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취한 것인데 그러면 나무 종이를 훔쳐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가장 정직한 방법은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그린 거예요. 80년대를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분이 광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하시잖아요. 지금도 그 전시를 하시는 중이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보면 광주에 대한 뭐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워도 부끄럽거나 내 스스로가 발을 빼거나 한 일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앞에서 한국화를 현실과 역사와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였던 아마 처음의 화가일 수 있어요. 한국화에서는. 근데 나는 81년도에 군대를 들어갔고 82년도 3년도 6월 달에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제대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83년 이후니까 변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붙여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83년부터.
그 황희 작품이 86년이든가 아니 86년이나 8년일 거예요. 그런 거죠. 아주 초창기예요. 예. 확 때리자 먼저. 인간이 정신의 형해와는 인간 삶의 때에 따라서 초점을 이렇게 만든다 하면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전통성이 있으되 현대적인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죠. 그 법정스님 그 진영을 보고 나서는 김하백님께서 그린 걸 보면서 야 이건 정말 귀신이 그렸다. 이 장소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장 맑은 정신에 그림 그리고 점심 먹을 때까지는 그 그림은 이제 그런 선사들의 그림은 그때만 그리고 안 그래요.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해요. 이렇게 다른 일들을 그리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가장 청소한 시간, 맑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림에 집중하고 다른 약속을 대부분 하지 않고 아침에 오다가 험한 뉴스를 듣거나 험한 어떤 동물의 사체를 보거나 그러면 그날은 그림을 안 그려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 스스로가 법정 스님이라는 부분이 살아왔던 삶과 작가가 일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죠. 아주 스님들은 싫어하시는데 그 법정 스님의 두개골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빻아가지고 거기 앞에 뒤에가 다 발려 있어요. 예, 그러셨다. 그 사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이라고 하는데 두개골을 스님이 주셨는데 두개골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온도로 열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빻았을 때 그것이 어떤 꼭 유리가 빠지는 것처럼 바시락바시락 거렸어요. 그걸 곱게 갈아서 분류를 시켰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분류시키면서 뒤에다가 골고루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오돌투돌하게 붓고 그러면서 실제로 피부 질감이 나타났어요. 그런 효과를 원래 좀 노리고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스님의 무소유를 주장했던 스님의 그 무소유를 내가 소유한다. 그래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무소유하겠다. 그러니까 버렸다. 다 버린 것을 나한테 소유하고 그걸 다시 또 너희들이 무소유하게끔 만든다는 이 하나의 반어법에 또 다른 풍자와 역풍자를 집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경지를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좋은 그림은 철저하게 의도되어 있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1mm가 번지는 것까지도 저는 계산하고 물을 미리 칠해놓고 우연히 자연스럽게 번진 것처럼 의도하죠. 마음에 드셨죠? 제 동기 중에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친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호서가 머리 아프고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우면 내가 하나만 걸 선택해봐. 저 길상사 가면 말이야 법정 스님의 그림이 있는데 진짜 잘 그렸어. 내가 그런지 모르고 거기 앉아서 2시간 동안 스님을 바라보면서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걸 저한테 좀 그러면 서울 시정에 있을 때 문제가 풀어졌대요. 저한테 가서 앉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너는 인마 지금 내 손바닥에서 노는구나. 정치인을 그린 것은 저도 제가 본 걸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림이 있더라고요. 내 정치인 중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 없는 노무현은 제가 봐도 의도한 대로 잘 됐어요. 노무현과 둘이 주고받았던 말들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고 그런 고민의 결과 얼굴을 그리지 말자. 희미하게 먼지처럼 형해화되고 있는 노무현의 모습들. 그러나 그는 권력을 보기 위해서 노무현이라는 자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진정 그는 먼지가 되어서 자연이 되어서 아마 어디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해석이 사람들 가슴마다 절절히 아마 못으로 찔른 것처럼 그렇게 박히게 그려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얼굴을 지워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림 그리는 화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림은 이전에 없었는데 조금 근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린 것 중에 그 사유의 경련이라고 하는 예. 눈이 없는 그림이 있어요. 예, 그 학봉 그린 거요? 예. 예. 학봉이라고 그랬는데 학봉 할아버지를 그랬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학봉이 아닌 것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된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전시하면서 그 그림도 여기서 그린 겁니다. 예. 그리는데 어디에 작게 소개를 스님께서 한번 했어요. 예. 학봉의 그림 중에 눈에 그 눈을 그리지 않은 안경 쓴 모습이 있었는데 나는 감동받았다 하는 거를 어디 뭐 신문에다가 스님이 미리 공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학봉 종택에 가서 하니까 그것을 이제 불합격 예. 다시 해주기로 했어요. 이게 쓸모없는 그림이 돼버렸어요. 다른 해 주셨다고 그러더만요. 다시 해줬어요. 예, 예. 원하는 대로. 근데 어떤 분이 말할 수 없는 분이 제 그림을 여러 번 60점 갖고 있는 분이 그 그림을 보고 싶대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시를 끝나고 보시죠. 그랬더니 전시장에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 보고 싶다. 그럼 와서 보시죠. 그랬더니 여기에 올 시간은 없고 그럼 직원을 보낼 테니까 한 달 이내에 갚겠다 돌려주겠다 보고 예.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예. 전화를 했지. 회장님, 김호석입니다. 작품이 저한테 와야 될 도래할 시기가 한 달에 넘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데 내일이 한 달인데 돌려주셔야죠. 김화백, 내가 돌려주려고 맘먹었으면 김화백한테 그림 갖고 가겠어. 내가 갖고 싶네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예, 그러시죠. 그냥 심플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거기에 있는 전무를 통해서 그림 가격은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서 그림 가격은 회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하나 받겠다. 그분의 눈을 해안을 믿기 때문에 화가로서 욕심 비웠고 적든 많든 얼마인지 나는 보지 않고 집사람한테 그대로 통장 번호를 주었으니 그대로 넣으면 된다. 그 집사람한테도 혹시 돈 들어오면 나한테 얼마 들어왔다는 소리 말하지 말고 알아서 쓰세요. 그냥 생활비로. 아마 뭐 당신이 6개월은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이제야 말하건대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냥 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떨 때는 몇 천만 원 주면 그냥 받아요. 교과서에는 도대체 몇 점이 실렸습니까? 어디에서는 뭐 100점이 넘 115점일 거예요. 저는 안 세봤는데 옛날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네.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사화 쓰는데 115점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그림을 통하여 혹시라도 학생들에게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미술의 본래의 뜻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느낌을 얼마만큼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의 노트가 다 빠져 있으니까. 김화백께서는 정말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 아니고. 제가 진짜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분 이름을 모를까? 몰랐을까?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근데 이름을 몰랐을까? 근데 작품을 보니까 이 작품을 그린 분이네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술이라는 게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주로 유통되는 그러한 매체라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 한국의 정체성, 문화적인 DNA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작은 것은 아니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분야 외에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화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 사생결단으로 그려. 최선을 다해. 붓끝을 잡고 있는 이 마지막이 나의 절명의 순간일 수 있어. 하고 솔직히 그림을 그려요. 특히 이제 불교화 그림 그리시고 그 무렵에는 뭐 이도 빠지고 뭐 특히 눈썹도 빠지고 뭐 이런다고 저는 제 몸을 좀 학대한다고 생각해요.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굶어버려요. 그런 대신에 집중하죠. 하나의 그냥 큰 결과물을 내니까 이제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요즘 시대에 이렇게 과한 정신의 우위를 말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장해요, 이것은. 그리고 허투루 그리는 것 내놓지 않아요. 이 작업실 작지만 여기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자들이 모두 담배 핀다면 나가서 피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공기 자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기운이 맑고 투명한데 왜
내가 맑고 투명한 생각을 갖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통해서 상대방이 탁한 것을 느끼게 되면 나는 죄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나는 진짜 깨끗하고 진리를 다가가기 위하여 그리고 있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리는 최고의 고단수를 실험하고 있어. 라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좋아. 정말 세수를 할 때 보면은 저 눈썹 보면 어찌만 새카만 눈썹이 지금 떨어져 버리고 제 이가 지금 12개가 내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전시고 나면 하나씩 빠져버리더라고요. 애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또 습관도 있어요. 그림 그릴 때 보면 악물어요. 이를 악무는 것은 아닌데 책을 읽거나 고민할 때는 이를 악물어요.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힘을 빼야 돼요. 붓을 놓을 수 있는 붓자루를 놓으면 안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와서 그림 그리다가 붓이 하나 이게 깨져 버렸어요. 나무가. 근데 그건 힘이 잘못 들어가서 오늘 그림 그리면 안 돼. 이거 내가 힘이 들어가면 그림이 안 돼요. 힘을 완전히 빼서 가장 섬략하고 바람결 같은 붓질로 흐물흐물하게 해야 쌓아온 그림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그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동네 여기 살았었거든 처음에. 이 동네에 미장원 가서 파마를 하는데 종이에다가 이런 그 색종이에다가 조선일보에 신문 나왔던 토요 미스터리 극장을 딱 붙여놨대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사장님 저 그림이 저기 붙어 예, 우리가 조선일보 보는데 신문에 나왔는데 눈물이 질질 나올 정도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화가가 누군데요? 김호석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이 집사람이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조금 요 엽서 반절 많은 그림인데 그걸 유리에다가 액자를 넣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저도 많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화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신만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 같다. 작품 마치고 나서 야 이거 참 좋다, 흐뭇하다 이랬던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작품 좋다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전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림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배우고 싶어서 해요.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나는 그만이에요. 또 다른 방법을 안 되면 노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좋구나라는 것보다도 내가 왜 이렇게 허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지?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내가 진짜로 그림을 계속 그려도 될까라고 하는 자괴감이 먼저 와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이번에 얻은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 다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그럼 다 버려야지. 1차적으로 저는 전시회가 끝나면 빨리 가장 생명이 없는 장소로 대부분 여행을 떠나요. 그게 이제 고비 사막이나 그냥 만년설이 있거나 여름에도 영하 막 한 20도 되고 있는 장소를 가거나 해서 내 스스로가 빨리 확 머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예술은 김하백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작업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받은 사람, 뭐 그런 작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건방질 수 있는데 예. 셀프 토트라고 그러죠. 예. 내가 나를 가르쳐. 예. 저는 저한테 배워. 제가 막다른 골목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제가 지금 절박한 것도 가장 저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금방 내가 가장 알죠. 상대방의 그 그림에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나는 스스로를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셀프 토트라고 나는 나를 통해서 배우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혼자 여기 앉아서 고민하고 하루 종일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그게 독창적이거나 또는 외부 영향을 받거나 특히 전시 준비할 때 저는 다른 사람 전시장을 보러 안 다녀요. 습관적인 거. 좋은데 저거 베끼고 싶은데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빨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싸나운 그림일수록 붓질은 바람펴져. 사람들은 이 속에 김호석이 그림의 비결이 있는 것을 몰라요. 대부분 그림 싸나운 그림은 보들보들해요. 붓질이. 부드러운 것은 싸납게 그려버려요. 그래서 상충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다르게 이질적으로 뇌가 반대로 돌게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아주 감사합니다. 아이고.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